최인경의 예술 자판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술 자판기 최인경입니다. 오늘은 여러 작품 속에서 다양한 삶을 연기해온 배우 송길호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예술 자판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배우를 하고 있는 송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늘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참여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이죠. 또 최근에 9월까지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연극 결혼 결혼 전야라는 네. 작품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작품이 앵콜 공연까지 할 정도로 네.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연극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그 안에서 맡으신 역할은 어떠셨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혼 전야는 이제 결혼 전날에 가족 중에 아버님이 다치시면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작품에 저는 이제 세 남매 중에 둘째 아들인 최정준 역을 맡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연극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반응도 좋았고, 네. 또 연극이 계속 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다시 또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맞아요. 기회가 되면은 또 저희 시청자분들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좀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결혼 전야뿐만 아니라 최근 1, 2년 아니면 뭐 3, 4년 사이에 굉장히 작품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언급하기도 많을 네. 만큼 많이 하셨는데 그 작품이 매번 하심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맡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애착이 가거나 그런 작품이나 또 본인이 맡으신 역할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서 하나하나 좀 다 고마운 작품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뽑자면 예전에 허상간 매월기라고 그 작품을 극단 새벽에서 했었어요. 제가 연극 처음을 배우고 네네. 이 배우로서의 삶과 연극인으로서 함께 사는 삶을 알려주셨던 곳이기도 하고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주연을 맡았던 이게 허삼간 역을 맡아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해서 처음으로 관객분들한테도 기립박수라는 걸 받아봤고 네. 그리고 그때 추억을 좀 얘기하면 제가 무대 위에서 잠깐의 기절을 경험했던 블랙아웃. 이게 1시간 40분 정도의 공연이었거든요. 네. 근데 허상건이 처음부터 등장을 해서 끝까지 있어요. 아무래도 주연이다 보니. 네, 뭐 그렇기도 했지만 근데 그때 한 번은 이제 자기 일락이라는 아들을 위해서 네. 그 단상에 올라가서 자기 손을 긋고 피를 떨어뜨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 올라가는 순간에 잠깐 블랙아웃이 그 잠깐 순간 무대 위에서. 네, 워낙 긴장도 많이 했었고 잘하고 싶고 고마운 마음에 에너지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랬다가 단상에서 넘어오는데 발이 네. 뒤져지면서 깨서 했었던 저만의 기억. 큰일 날 뻔했네요, 그게 그게. 재밌었어요. 진짜 아찔한 네. 기억이기도 하면서도 또 추억으로 이제는 그쵸, 남아있는. 맞아요. 그게 허상간 매월기라는 작품이고 또 하나는 별이 별이에게라는 창작 뮤지컬이에요. 이건 좀 특이한 경험인데 예를 들면 저희들은 작가분들이나 어떤 연출가님 이렇게 이 연극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데 이건 특이하게 제가 천문우주학 뮤지컬이었거든요. 그래갖고 한국 천문연구원에 있는 최고은이라는 분이 직접 전부 다 글을 쓰셔가지고 이게 쉽게 대중천문학을 접목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고 너무 좋게 돼서 한 3, 4년 동안은 이렇게 전국을 계속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뮤지컬인데 천문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니. 재밌었어요. 영상도 쓰고 끝나고 이 태양 망원경으로 태양도 보게 해주고 또 그걸로 동화처럼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나중에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만약 디즈니랜드 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정말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그랬었고 또 생각을 하자면 제가 극단 광대 모듬 소속입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그때 처음 만든 게 이상없다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연극인들의 중에 스텝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공연장을 가면 빈 무대에
이제 형광등만 켜있고 무대가 아무것도 없군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거기에 관객분들이 이제 전부 다 객석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셋업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 무대가 1시간 반 동안 무대 전부가 다 설치가 되고요. 조명이 다 설치되고 음향 효과, 배우들, 과연 연극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중요하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작은 사회를 이루는 것이 보셨던 관객분들의 리뷰 중에선 자기 회사 생활과 비슷하고 자기 삶 생활, 대학교 그쵸. 생활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작은 사회를 이루고 있죠. 그 안에서의 갈등들, 그리고 이상과 현실에 관련된 얘기들을 나누고, 특히 제가 좀 의미 있게 보는 게, 네. 저희 연극에서는 연출이라는 그 위치가 있는데, 그 밑에 조연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친구는 공연 내내 그 관객분들은 이 친구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친구의 존재를 알아가는 데는 조금 오래 걸려요. 그렇죠. 저희는 네, 진짜 지인이 아니면 그렇죠. 힘든. 근데 이상없다 공연은 그 조연출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고 싶고 연출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어느 연출님 선생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도 다른 사회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서 배우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요. 왜냐면 그 무대를 전부 만들었다가 내일 공연을 위해서 전부 다 치웠다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무대에서 나중에 네, 끝날 맞아요. 때가 되면 완벽한 무대가 완성되어 있는 네. 그런, 근데 그걸 매일매일 한다는 게 네, 매일매일 배우들에게 에너지 소비가 엄청 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극단 광대 모듬을 주의 있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공연했었던 결혼조냐도 또 했으면 좋겠다 한 것처럼 이상없다도 또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듣는 감사하죠. 그런 그러게요. 작품입니다. 굉장히 의미도 있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험적이기도 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네. 된다면 제가 김낙현 연출님이라고 계세요. 그 연출님을 통해서 농담이라는 공연을 농담. 네, 하게 됐었습니다. 이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을 한 거였는데 저로서는 처음으로 남산을 가게 된 거였어요. 근데 저한테 이게 아주 저한테 너무 고마운 건 네네. 그냥 저는 남산예술센터라는 곳에서 무대에 올라보고 싶었던 개인적인 어떤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농담팀에는 처음엔 조연출로 들어갔었어요. 이상없다 때 그 배우가 아닌. 조연출처럼. 네. 그런데 그 연출님께서 다 배우를 하시다가 나중에 저한테 역할을 알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산 무대에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아직도 그 기억이 좀 생생하죠. 그때 떨림, 즐거움, 고맙고. 근데 더 많습니다. 무수히 네. 아마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작은 기억들, 그리고 경험들이 이제 쌓여서 지금의 배우님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많은 그런 역할들을 매번 다른 작품에서 이제 새로운 역할들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연기하시는 거잖아요. 매번. 그런 것을 하심에 있어서 그 역할을 매번 다른 걸 하신다는 게 사실 부담도 되고, 어쩌면 그게 더 재미있는 요소이기도 맞아요. 하겠지만, 그런 역할들을 하실 때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다루더라도 본인의 연기 스타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기를 하심에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본인이 제일 중요시 여기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그쵸. 이거는 조금은 신중한 게 지금 현재 제 상태와 네네. 과거의 상태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생겼어요. 예전에는 같은 배우들끼리 눈을 마주치고 호흡하고 관객이 보내주시는 호흡을 느끼며 뭐 연출과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저의 조그마한 변화는 이 작가님이 써준 글을 내가 실제로 말을 하고 그 인물이 되는, 그러니까 캐릭터 구성 자체를 네네. 여기 송기로라는 사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갖고 오는 것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요즘 저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쓴 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더 추가되고 내가 말하기 편하게 바꾸는 것이 아닌 이 말 그대로를 하되 이 성격 그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요즘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밌어요. 이게 또 언젠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은 그 글 그대로 연출이 생각하는 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합일점을 맞춰가는 과정? 네,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재밌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또 진실되게 해오신 우리 송 배우님 그럼요. 앞으로의 이제 계획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 이 배우라는 직업이 네. 사실은 계속해서 오디션을 봐야 되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끼리 어떤 선배님은 배우란 오디션을 보는 것이 직업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연기가 아니고. 네, 이제 오디션에 합격을 하면 연습하고 자기가 책임져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관객분들을 만나죠. 그리고 영화도 캐스팅이 되면 영화 촬영을 다 끝내고 하는 것처럼 계속 오디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역시 계속 오디션을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회사원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얘기죠. 그럼 면접을 계속 본다는 거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매번. 이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오히려 그게 즐거움이 되나요? 그죠. 그 20대 때는 사실은 그 꼭 붙고 싶다라는 그쵸. 어떤 간절함에 들어가기 전부터 떨려요. 굉장히 긴장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오디션을 이렇게 처음에는 서류로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접수하는데 막 20군데 내면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오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연락이 오니까 무조건 붙어야겠다. 그쵸. 그러니까 더 간절할 것 같습니다. 가자마자 울먹거리면서 덜덜덜 떨면서 대사를 해요. 처음에 자기소개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배우가 되고 싶은 송기룡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기를 좀 낮추기도 하고 그랬었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 아유 뭐 알아서 뽑겠지 라고 막 반항아가 됐다가 시간이 더 지나니까 오디션 보는 게 좀 재밌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그래요. 재밌다. 또 시간을 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도 시간만 맞으면 대화도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마음은 좀 편해지면서 그 장소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약간 여유도 생기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하시는 일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즐기는 과정까지 좀 오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나중에 또 긴장될 수도 있죠. 다시. 네.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자, 심사위원인데 상대 배역이 이순재 선생님이시다 그러면 엄청 떨리겠네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만약에 이번 연극은 특이하게 진짜 엄마 아빠랑 한다고. 그죠. 거기서 오는 그때 오는 긴장감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면 그런 이제 오디션을 보셔야 하는 그런 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또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할 일이라면 그럼 좀 더 장기적인 질문을 여쭤보면 이제 인생 배우 송기로라는 인생에 있어서 이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사실 이건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저의 진짜 꿈은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어떤 삶을 살면서 약간의 고통 속에서 행복하잖아요. 네. 그런 꿈의 최대 목표가 저는 박물관을 좀 만들고 싶어요. 네. 어떤 박물관을? 제가 같이 하다 보니 여기 있는 분들이 순수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아직도 열심히 하시는 선배님들이나 저희 동기나 후배님들이 계신데 결국 이름은 남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이 공연했었던 그리고 팜플렛, 포스터 그래서 그 박물관에 놀러 오면 이 말이 거창해서 박물관인데 이렇게 놀러 오면 그분들의 사진과 이름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의 그분들의 연기와... 가족들이 오셔서 즐기고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게 꿈이긴 해요. 그러려면 성공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긴 해요. 성공하실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되게 더 뜻깊고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인 거가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시는 그런 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나중에 오셔서 이름 하나 이렇게 딱 하고 계시면 저희 예술자판기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정말 재밌게 이야기 나눠서요. 저희 예술자판기도 앞으로 배우 송기로님의 앞을 저희가 기대하고 또 좋은 소식 있을 때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